Number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리 오늘 아이고, 출석 퀴즈 먼저 점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재택근무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뭐였죠? 재택근무하다는 telecommute,죠? telecommute의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work from home이라는 표현도 알려드렸고, 또 work remotely 라는 원격으로 일한다 이런 표현도 같이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근가다라고 할때 transfer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네, transfer는 뜻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회사 생활 컨텍스트에서 전근가다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동의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동의어로는 여러분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ove 라든지 relocate 이런 게 유사 어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transfer이라는 표현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뜻이 되게 많은데 transfer이라는 게 교통수단과 함께 쓰이기도 하죠.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들어보셨죠? 환승하다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transfer 뒤에 money, funds 이렇게 돈, 자금 이런 명사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은행 컨텍스트에서는 송금하다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transfer a call, Let me transfer your call to the manager 하면 전화 상황에서는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다 이런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내선, 국내 전화를 뜻하는 단어 뭐였나요, 여러분? extension이었고, extension은 이제 뭐 내선 전화, 국내 전화를 뜻할 수 있는데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떤 표현들이 같이 함께 붙어 있냐면은 extension number 뒤에 number가 붙어 있다거나 혹은 앞에 동사로 dial 번호로 전화하다 이런 표현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extension은 또 뭘 의미하기도 해요? extension은 기한의 연장을 뜻하기도 하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어휘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extension과 관련해서 extension은 이제 연장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내선 이런 뜻도 있고, 요거랑 약간 비슷하면서 의미가 다른 expansion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일단 여러분 extension의 경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시간이나 길이의 연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이나 길이의 연장. 즉, 더 오래, 더 길게 시간이나 길이를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 기한을 늦춘다거나 길이를 늘린다거나 하는 의미로 쓰일 때가 이제 extension이고요. 뭐 deadline extension 이렇게 많이 들어볼 수 있죠. 그다음에 expansion은 무슨 뜻이에요? expansion이라고 하면은 규모나 사업의 확장을 뜻하는 표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는 면적이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더 크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어떤 것의 부피라든지 규모, 범위 자체가 커지는 것을 expans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컨텍스트에서는 보통 우리가 뭐 비즈니스 익스펜션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랑 관련된 겁니다. 사업의 영역을 넓힌다거나 아니면 시설을 막 더 추가로 확장한다거나. 그래서 함께 잘 쓰이는 표현 비즈니스 익스펜션 또는 facility expansion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D5에서는 잠시 쉬어갈게요 라고 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파트 2 다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Part 1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교재 2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27페이지. Part 1은 우리가 수업 일수로는 이제 이틀 동안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진도를 이제 Part 1은 좀
쪼개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좀 지친 것 같다 싶을 때 Part 1으로 힐링하는 시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 Part 1을 다뤄볼 거고 일단 Part 1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파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문제 수도 많이 적죠. 네, 6문제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또 실수하면 너무 짜증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 Part 1은 우리가 이제 사진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람이 찍혀 있는 유형의 사진을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쯤에 또 사물 풍경이 찍힌 사진을 한번 또 한 차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핵심 전략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Part 1에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잘 들어보시면 대부분 한 문장 안에 3번의 강세가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Part 1에서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세 덩어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청크 표시로 이제 분류를 해 두었는데 보통은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동사 전치사 구의 문장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품사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에는 명사뿐이에요. 그쵸? 그 다음 동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역시 명사예요. 또 전치사구는 전치사 뒤에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제 강세가 놓인다라고 제가 Part 2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 Part 1에서도 여러분 강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강세가 놓이는 content words, 내용어는요. 명사랑 동사예요. 그래서 Part 1에서는 명사랑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 따라서 보통 문장 안에 3번의 강세가 실려요. 아시겠죠? 명사, 동사, 명사 이 어순으로 강세가 실리니까 그 강세를 잘 따라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되고 명사와 동사가 오답을 소거하기 위한 기준어가 됩니다. 특히 Part 2에서는 여러분 동사가 정말 Part 1에서 동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동사를 듣고 이게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작인지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만 잘 들어도 거의 한 60-70% 정도는 오답이 소거가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art 1은 듣기 전에 사진을 미리 다 훑어볼 수 있죠. 그리고 묘사 가능한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연상을 해두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고 가급적 직감적으로 판단하시고 오답 소거를 활용할 수 있는 Part 1, 2는 직감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막 너무 지나치게 고민해서는 안 되고요. 고민되면 무조건 세모예요. 알아들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서 정답 도출하시면 되죠. 그리고 Part 1은 아무래도 어휘력이 많이 요구되는 파트인데 물론 그 단어의 뜻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문장 안에서 그 표현을 통째로 가급적 문장 안 또는 구, phrase를 통째로 이제 익혀 나가는 것이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Part 1은요. 마치고 틀리고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답으로 등장한 문장들도 항상 최소 한두 번은 읽고 따라 읽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사람 중심 사진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나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뭐 1인 사진과 2인 이상 사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인 사진 관련해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Part 1에서는 현재 시제만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사진을 묘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 시제는 Part 1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라는 시제 안에서도 우리가 형태에 따라서 단순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Part 1에서 등장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 완료는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완료는 상태예요. 자, 완료는 상태다 하고 두 번 되뇌 볼게요. 소리 내서 두 번 시작. 완료는 상태다. 한 번 더. 완료는 상태다. 뭐 더 이상의 문법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Part 1에서는 완료는 다 상태 표현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A woman has tied back her hair. 완료 시제하고 A woman is tying back her hair. 진행 시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완료는 상태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면 has tied back her hair 이라고 하면 해석은 여자가 머리를 뒤로 묶었다. 뒤로 머리를 묶은 상태를 묘사한다면 A woman is tying back her hair. 진행형을 사용하면은 여자가 머리를 뒤로 묶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를 묶는 동작을 묘사하는 거예요. 화면 보세요.
이걸로 구분하면 이해가 더 잘 되시겠죠? 네, 왼쪽 이미지 보시면 이미 머리가 뒤로 묶여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는 has tied back 을 써야 하는 반면 묶고있는 모습, 동작을 묘사하는 경우는 이렇게 is tying back 라는 진행형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완료는 상태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part 1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핵심 포인트 바로 현재 진행 수동태인데 일단 여러분 빈칸 먼저 채워둘게요. 현재 진행 수동태는 여러분 동작 표현입니다. part 1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죠. 자, 시제하고 태는 합쳐질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진행과 수동태를 더해 볼게요. 화면 보세요. 기본형으로 적을게요. 우선 자, 진행형은 비동사 뒤에 ing의 형태예요. 맞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수동태를 더해 볼 건데 더할 때는 기본형으로 역시 더합니다. 한 칸 띄고 더하면 돼요. 수동태는 BPP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비동사 내려오고 비동사 뒤에 ing가 붙으니까 being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pp는 그대로 내려와서 완성이 된 게 진행 수동태인데요. part 1에서는 현재 시제만 나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비동사 자리에는 주어의 수에 따라서 is 또는 are이 쓰일 거예요. 근데 그냥 편의상 부르기 편하게 비빙 pp로 부르도록 합시다. 자, 이 현재 진행 수동태가 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수동태 표현은요, 여러분. part 1은 사진을 묘사하는 파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앞에는 주로 사물이 많이 놓여요.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쓰이거든요. 사물이 의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 비빙 PP 역시 수동태잖아요. BPP로 끝나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역시 사물이 보통 위치할 겁니다. 사람은 올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다만 part 1은 사진을 묘사하는 파트인 특성상 수동태 앞에는 주로 사물이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빙 PP의 경우 주어 자리에 사물이 위치하지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의지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동태이지만 상태가 아니라 동작을 묘사하는 사물에 가해지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예문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예문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문 시작. A woman is arranging some flowers in a vase.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꽃병에 꽂이를 하는 동작의 주체가 a woman, 주어이니까. 이런 능동태 문장을 자 수동태로 전환시켜 보죠.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some flowers가 주어 자리로 옮겨지면서 동사구는 수동태로 전환돼야 됩니다. 진행형이면서 수동태 영작해 보세요. 어떻게 완성할까요? Some flowers are being arranged.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꽃들이 꽃병에 꽂혀지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주어 자리에 사물 이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꽃병에 꽂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물에 가하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여전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대답 반응을 좀 해주세요. 맞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비빙 PP가 정답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사진에서 뭐가 확인돼야 돼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동작이 확인돼야 돼요. 사람이 찍혀 있다고 무조건 답은 아니죠. 그 사람이 그 동작을 취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이 반드시 확인돼야 되고 동작을 취하는 행위자는 당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동작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정답인데 반대로 말하면 동작을 취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비빙 PP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출제자는 그런 걸 함정으로 제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TOEIC Listening Part 1에서는 이 비빙 PP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서 또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표현들을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말 사전 정의로만 숙지하고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동사들이 몇 개 있죠. 대표적인 게 putting on vs wearing입니다. 여러분 이 put on하고 wear 이란 동사는 사전 정의에 따르면 둘 다 입다인데 진행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동작과 상태로 구분이 돼요. 자, putting on은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입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반면 wearing은 입고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미지로 비교해 볼게요. putting on을 사용해서 묘사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은 입다 찍혀야 돼요. 움직임이 딱 포착돼 있어야 돼.
wearing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미 옷 입고 있죠? 안경 쓰고 있고 이미 모자 쓰고 있어요. 이런 상태를 묘사할 때는 wearing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putting on을 정리할 때 꼭 같이 이제 정리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유사 어휘로 입다 할 때 우리 trying on 이란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벗다 반대로는 taking off 또는 removing 이란 동사를 쓰죠. 다 ing를 붙여 표기해 둔 이유는 진행형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동사는 안 적어 둔 거예요. 입다와 벗다를 뜻하는 요 네 가지 표현들은 말이죠. 모두 동작을 묘사한다. 진행형일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동사가 타다를 뜻하는 boarding vs riding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동사도 사전 정의는 똑같아요. 자, 근데 진행형일 때 boarding의 경우 타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반면 riding은 이미 타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미지로 비교하면 이해 잘 되실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잘 구분을 해두셔야 되고 우리가 교통수단에 이렇게 탑승하고 있는 올라타는 동작을 묘사할 때 또 다른 동의어들이 몇 있죠. getting on 또는 embarking 이런 동사들은 이제 모두 타고 있는 동작을 묘사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example 1으로 시간 조금 더 드려. example 1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케이, 가볼까요? 한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진이네요. 일단 두드러지는 동작, 상태, 주변에 있는 사물의 명칭 이런 거 이제 미리 연상해 두시면 되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 번의 강세와 리듬을 잘 따라가면서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여러분 part 1, 2 마찬가지 오답 소거를 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파트에서는 문제를 풀 때 뭘 쓰면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뭘 쓰는 순간 집중력이 더 분산되니까 듣는데 올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가볼게요. 출발.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getting into a vehicle. B, A tire has been removed. C, A tool is being used. D. A man is screwing on a lid. 오케이. 가볼까요? 자, A번부터 이제 리뷰할 때 쉐도잉하고 이제 받아쓰기 같이 하시면 되겠죠. 먼저 따라 읽기 먼저 할게요. A man is getting into a vehicle. 갑시다. 시작. A man is getting into a vehicle. Getting into a vehicle. 그럼 여러분 getting into a vehicle 하면 차에 타고 있다. 이거는 타는 동작을 묘사하는 건데요. 알 수 없는 동작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B번은요. A tire has been removed. 이건 어때요? A tire has been removed. 시작. A tire has been removed. 그러니까 여러분 완료 시제를 사용했는데 아까 제가 완료는 뭐다라고 했어요. 완료는 상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석 타이어가 떼어져 있다. 타이어가 제거되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진에서 타이어가 이렇게 차량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떼어진 상태, 제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오답입니다. 자, C 들어볼게요. A tool is being used. 이건 어때요? A tool is being used. 시작. A tool is being used. A tool is being used. 여러분 동사구 강세가 어디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동사구에 A tool is being used. 강세가 어디에 있냐면은 Being used. being에 강세가 있죠. 그래서 비빙 PP를 사용했는데 비빙 PP 안에서의 강세는 being에 떨어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즉 남자가 도구를 사용하는 그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정답은 C가 돼야 되겠죠. 남자 손에 보면은 파워 툴 보이잖아요. 전동 공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됩니다. 자, D 또 마저 듣고 A man is screwing on a lid. 다시 A man is screwing on a lid. 동사부터 완성해 보세요. A man is screwing. 뭐라고 있어요? A man is screwing 하고 있다고 있어요. 그럼 screw라는 동사는 돌려서 고정시키다 혹은 나사로 고정하다 를 뜻하거든요. 그럼 남자의 모습을 screwing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On a lid. 근데 어디에? On a lid. on a On a lid. lid. On a lid.
lead, lead. on a lid. lead가 뭐예요, 여러분? lead 하면 뚜껑을 뜻합니다. 그래서 뚜껑을 돌려 끼우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D가 답이 되려면 어떠한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세요. 이런 게 screwing on a lead예요. 이게 돌려 끼우는 모습.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D는 답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은 이제 C가 되는 거고요. 남자의 동작을 좀 직접적으로 묘사한다면은 이제 볼트를 조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조이다 할 때 tightening, tightening a bolt 이런 거 가능하겠죠. 혹은 이제 조금 더 뭉뚱그려서 어떻게 묘사할 수도 있냐면은 우리가 Part 1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work on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A man is working on a car tire.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조이자 할 때 tightening이라고 하면 되게 구체적인 동작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그러면 work on a car tire 하면 자동차 타이어에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인 이상 사진으로 가볼게요. 자, 사진에 이제 여러 명이 찍혀 있는 사진 또 볼 수 있고, 다 같이 뭘 하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공통된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주어가 복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 묘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어를 잘 듣고 이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진의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람 명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묘사할 때 people, the women are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황이나 장소를 바탕으로 이제 사람 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한번 싹 훑어보시고 생소한 표현 있다면은 밑줄 그어두세요. 자, 그러면 example 2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명이 찍혀 있는 사진이에요. 출발.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Bikers are buckling their helmets. B, Several bicycles have been left unattended. C, Spectators are observing a competition. D. Some people are riding next to each other. 가볼까요? 자, A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빈칸 잘 채워보세요. Bikers are buckling their helmets. 다시. Bikers are buckling their helmets. 가볼까요? 여러분 주어가 뭐였나요? 주어는 bikers 였습니다. 사진에 자전거 탄 사람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bikers라고 뭐 사람들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Bikers are buckling their helmets. 근데 이분들 뭐 하고 있다냐면 buckling their helmets 했거든요. 여러분 buckle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사로도 쓰여요. 그냥 버클을 잠그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표현 중에 여러분 단추를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죠. 근데 버튼도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죠? 버튼 하면 단추를 채우다. 동사로도 쓰이죠. 이제 사진에 동작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B번. Several bicycles have been left unattended. Several bicycles 자, several bicycles의 상태를 have been left unattended. Have been left unattended. 어떻게 놓여 있다라고 했냐면 Have been left unattended. have been left Unat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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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left랑 소리가 살짝 붙었는데 여러분 unattended는 무슨 뜻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unattended라는 표현에 이제 영영사전 정의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Left without being watched, cared for, or controlled by anyone. 그래서 우리말 사전 정의로는 주인이 옆에 없는 방치된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 없이 그냥
내버려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또 많이 쓰이냐면은 뭐 그런 거 있죠. Don't leave your bag unattended. 가방을 방치하지 마세요. 아니면 이제 막 children 있죠. Don't leave your children unattended. 계속 지켜보라고. 이럴 때 쓰이거든요. 그래서 part 1에서는 이 unattended인 상태가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요. 화면 보세요. 그냥 사물이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 있어야 돼요. 알겠죠?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사람이 있더라 해도 이 사물에 이제 시선이 가 있다거나 터치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방치된 상태. 됐죠? 그래서 돌아가 보면 자전거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니죠? 다 자전거 타고 있잖아요. 그럼 pass. 넘어가기 전에 우리 요거 쉐도잉 해봅시다. unattended 기억하세요. 같이 두 번 읽죠. 시작. Several bicycles have been left unattended. 한 번 더. Several bicycles have been left unattended. 자, C 넘어갈게요. Spectators are observing a competition. Spectators are observing a competition. 자, 주어 자리에 뭐 나왔어요? Spectators 이거 뭐예요? spectators 하면 사람 명사로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spectators 사진에 있어요? spectators 없어요. are observing 그리고 이분들의 관중들이 observing 하고 a 있다. competition. 무엇을? A competition. competition. 그러면 competition이라 하면은 앞으로 part 3, 4에도 많이 나올 텐데 경기, 운동 경기나 시합, 대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C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 David. Some people are riding next to each other. 어렵지 않네. Some people are riding Riding, 타고 있는 모습. next to each other. 그러니까 여기 뒤에 next to each oth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란히, 옆으로 나란히를 뜻하고 유사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side by side 또 있죠. 그래서 나란히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는 정답은 David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고난도 유형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part 1에서도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짧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약간 상황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면 난이도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사진 속에 두드러지는 어떤 특정 행동 하나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사진의 전체 상황이라든지 분위기를 묘사하는 경우에는 약간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두드러지는 모습은 여자가 cutting vegetables 자르고 있죠. 이렇게 묘사하는 게 정답이면 난이도 하.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묘사하면 난이도 상? A woman is preparing a meal 하면 난이도 상. preparing a meal 하면 어때요?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반적인 포괄적이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딱 보면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이제 작업자들이 막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some people are wearing helmets 이러면 난이도 하. 그죠? 또는 뭐 여기서 여기 목재를 막 나르고 있는 이 분들 되게 두드러지잖아요. 그럼 이런 거 carrying lumber 이런 걸 묘사하면 난이도 하. 그럼 난이도 높이면 어떻게? Some people are doing some construction work. 이렇게 묘사하면 난이도 상이에요. 난이도 더 높이면 Some construction work is being done. 이러면 난이도 상.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그냥 딱 두루뭉술하게 상황 전체를 묘사하면서 공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면은 응시자 입장에서는 딱 봤을 때 두드러지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포괄적으로 묘사하면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배경이나 세부적인 요소를 묘사하면 당연히 난이도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가장자리 부근,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포커스가 나가 있는 배경을 묘사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게 정답인 경우에는 좀 디테일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난이도 상. 그다음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죠. 생소한 어휘가 등장하면은 난이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최근에 나왔던 약간 생소할 만한, 누군가에게는 생소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표현 중에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forklift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forklift 하면 뭐예요? forklift 하면 지게차를 뜻해요. 지게차가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의외로 우리가 사무의 명칭에 좀 취약하잖아요. 동사는 많이 하는데 사물,
이름이 약간 낯선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엄청 생소한 표현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펄 1에서 물론 어휘력이 중요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부교재를 통해서 접하는 표현들만 잘 숙지해만 가셔도요. 웬만하면 다 커버돼요. 그리고 생소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맞춰가면 돼요. 자, example 3로 가볼게요. 출발.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One of the women is paying a bill. B, Some dishes are scattered across a table. C, One of the women is holding a cell phone. D. A cup is being filled with a beverage. 오케이. 가볼까요? A번부터 바로 shadowing 먼저 해볼게요. One of the women is paying a bill. 시작. One of the women is paying a bill. Paying a bill. paying a bill 하면 여러분 paying a bill. bill 하면 여러분 식당에서의 bill 혹은 check 하면 계산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aying a bill 하면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계산하는 모습은 확인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상점 같은 곳에서 그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 관련해서 필기를 좀 해보면 구매하다, 사다, 지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이것부터 일단 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얘? 이 A의 발음 기호는 이렇게 표기됩니다. Apple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읽으실 때 A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purchase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purchase, is가 아니고요. purchase예요. purchase.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ing 붙여도 purchasing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명사로도 쓰이죠. 그 경우에는 make a purchase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뭐 pay, buy 사다, 구매하다, 지불하다 이런 표현들이 만약에 등장해서 정답이 되려면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진에서 구매 수단이 확인이 돼야 돼요. 돈이나 카드 같은 게 이렇게 건네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뭐 구매하고 있다, 사고 있다, 지불하고 있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나중에 이제 상점 사진에서 물건 구경하고 있을 때 그 구경하는 모습만 가지고 물건을 사고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A번 같은 경우도 정답이 되려면 화면 보세요. 일단 bill에 해당이 되는 것도 좀 보일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제 카드 같은 거 이렇게 건네고 있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B번으로 넘어갈게요. Some dishes are scattered across a table. 이번엔 주어가 Some dishes some dishes예요. 자, 접시들이 are scattered across a table. 접시들의 상태 Are scattered. 어떤 상태? Are scattered. are scattered 하고 t를 굴려 읽었습니다. scatter 하면 여러분 흩뿌리다, 흩어지게 하다 의미죠. 그래서 be scattered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막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상태. 자, 그럼 접시들이 흩어져 있대요. Across a table. 테이블을 가로질러 접시들이 막 놓여 있는 모습 확인되죠. 확인돼요. 근데 되게 간과하기 쉽죠. 약간 가장자리 부근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정답인 경우에는 난이도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고민되었다면 보류하면 돼요. C. One of the women is holding a cell phone. 너무 오답이잖아요. Holding a cell phone. 그지? 셀폰 잡고 있는 셀폰 없는데. 넘어갑니다. David. A cup is being filled with a beverage. A cup is being filled. 자, 동사구 강세 어디 있어요? A cup is being filled. 강세 어디 있어요? being. Being filled 비빙 PP잖아. 자, 그러면 컵이 채워지고 있다. with a beverage. 무엇으로? With a beverage. 그럼 음료로 채워지고 있다. 비빙 PP는 동작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답이 되려면 사진에서 음료를 막 따르고 있는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되겠죠? 확인이 안 되므로 오답. 되셨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교재로 건너가겠습니다. 800 플러스 교재로 가셔서 이제 선별해서 문제 더 풀어볼까요? 20페이지로 가주시면 돼요. 교재 20페이지입니다. 3번, 5번, 7번, 11번 이렇게 네 문제 체크해 주세요. 3, 5, 7, 11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의 강세 리듬을 잘 따라가며 듣기 해주세요. 가볼게요. 출발.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 woman is holding a refrigerator door open. B, Artwork is being displayed on the walls of a kitchen. C, Some fruits and vegetables have been collected in a basket. D. A woman is wiping a cupboard door with a cloth.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 woman is bending over to tie her shoelaces. B, Some flowers are being planted in a garden. C, The woman is installing a fence around a house. D. Some leaves have been piled in a wheelbarrow.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st book. A, Some food is being cut with a knife. B, The woman is grasping the handle of a shopping cart. C, The woman is filling up a bag. D. Some containers have been arranged on a dining table. Number 1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1 in your test book. A, Some bricks have been stacked in piles. B, The man is reaching for a bottle in a cabinet. C, The man is rolling up his sleeves. D. There is a folding chair propped against a stone wall.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정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자, 3번 David, 5번 David, 7번 C, 11번 A입니다. 여러분 리뷰하실 때 Part 1은 대부분 다 쉬워요. 그리고 Part 1은 다른 레벨의 강의를 수강하시더라도 사실 정답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파트이기 때문에 리뷰하실 때 좀 더 깊이 있게 리뷰하고 만족감이 높아지려면 마치고 틀리고 상관없이 가급적 모든 문장들을 다 쉐도잉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오답으로 등장한 문장도 시험에선 얼마든지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진마다 묘사 가능한 문장들을 만들어 보세요. 출제자의 관점에서 정답 가능한 possible answer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매력적인 오답 문장도 만들어 보고 알겠죠?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사고하면서 리뷰하시면은 더 보다 깊이 있게 리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일단 장소, kitchen, 부엌 사진인 것 같죠? 자, 바로 갈게요. 우리 쉐도잉 해볼 거예요. A woman is holding a refrigerator door open. 가볼까요? 시작! Woman is holding a refrigerator door open. 그러면 여자가 냉장고 문을 잡고 있다. 근데 사진엔 뭐가 없어요? refrigerator. 자체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3번 사진은 오답들이 너무 확실하게 다 오답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사물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답의 기준 명사에 있습니다. 자, B번은요. Artwork is being displayed on the walls of a kitchen. 끊을 거예요. 따라 읽으세요. Artwork is being displayed 까지 시작. Artwork is being displayed 하고 뒤에 on the walls of a kitchen. on the walls of a kitchen. 그럼 일단 여러분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안 되나요? artwork가 확인이 안 돼요. artwork라고 하면은 예술 작품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on the walls of a kitchen 하니까 부엌의 벽에 이 예술 작품이 전시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일단 사진엔 artwork가 없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artwork가 오답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B번 넘어가서 C. Some fruits and vegetables have been collected in a basket. 이거죠. 여러분 얘도 왜 답이 안 돼요? Fruits and vegetables 보여요? Some fruits and vegetables have been collected in a basket. 바스켓 보여요? 바구니 안에 막 담겨져 있는 fruit and vegetables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지금 명사에서 오답의 기준이 다 있는 거죠. 사진에서 확인이 안 되는 사물을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안 들어도 뒤에 마킹하고 있어야 돼. 실전에서. A woman is wiping a cupboard door with a cloth. A woman is wiping a cupboard door. 끊고 화면 보세요. A woman is wiping a cupboard door with a cloth. 빈칸 채워 넣어보세요. 뭐예요? A woman is wiping 하면 무슨 뜻? 닦다의 의미가 있죠? 여자가 어딜 닦고 A 있대요? woman is wiping a cupboard door. 어딜 닦고 있다? 이거? Cupboard door. Cupboard door. Cupboard door. 이거 뭐예요? 받아쓰기 해보세요. Cupboard door. 이거 뭐예요? Cupboard door. cupboard door. Cupboard door with a cloth. Cupboard door with a cloth.
자, 이렇게 적으셨나요? cupboard door. 네, 발음할 때 여러분 컵보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P는 묵음이에요. 발음이 안 돼요. 컵보드가 아니라 cupboard입니다. cup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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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지금 화자가 이제 호주식 발음의 서구이다 보니까 굴려 읽질 않은 거예요. cupboard. 이렇게 굴리지 않은 거예요. cupboard. cupboard가 뭐야? 찬장 말하는 거죠. 그 찬장의 문을 뭐로 닫고 있다고 했어요? 뒤에 전치사구 Door with a cloth. with a With a cloth. cloth. With a cloth. cloth는 여러분 천, 옷감 같은 걸 의미합니다. 헝겊 쪼가리 같은 거 있죠? 그럼 여자가 천을 가지고 찬장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 정답은 D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묘사 가능한 것들 몇 개 더 훑어보도록 하죠.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이런 거 뭐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막 뒤집개 같은 거 있잖아요. 요리할 때 사용하는 이런 도구를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조리 도구라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거 있죠? 조리 도구라고 할 때? 그죠? utensil이라는 표현 있죠? 조리 도구이니까 cooking utensil. 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있고요. 여러분 cooking utensils, utensil이라는 것은 도구를 뜻하고요.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도구를 다 utensil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목적이 앞에 붙는데 예를 들면 이건 뭘까요? dining utensils 하면 식기 도구 말하는 거예요. spoon, fork, knife 이런 거. 그 다음에 gardening utensil 한번 보겠어요. gardening이 붙었어. 원예 도구. 정원 가꿀 때 사용하는 도구들 있죠. 호미사, 뭐 물 뿌리기 이런 거. 했죠? 그래서 utensil이라는 표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작업하고 있는 여자가 서 있는 요 공간을 묘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자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죠? 조리대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조리대를 뭐라고 해요? 조리대 카운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카운터라고 하면은 보통 다 계산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상점에선 계산대이지만 부엌 사진에서의 카운터는 조리대를 뜻할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카운터를 조리대로 묘사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계산대로만 알고 있으면 막 지워버린단 말이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 이외에도 여자가 뭐 rubber gloves, 고무장갑 끼고 있다. 이런 것도 묘사할 수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묘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확인하셔서 그걸 가지고 정답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 가셔서 이번에 이제 5번 사진은 장소로 본다면은 이제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A번부터. The woman is bending over to tie her shoelaces. 이거 뭐예요? 화면 보세요. The woman is bending over. 끊고 여기까지 시작. The woman is bending over. 에서 여러분 bend over가 무슨 뜻이에요?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자의 의미입니다. 유사 어휘에 뭐가 있냐면요. 몸을 앞쪽으로 숙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 바로 lean over. 동의어예요. 또는 약간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을 때는 lean 뒤에 forward가 또 붙기도 해요. lean 하면 여러분 기대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자동사여서 전치사랑 세트로 붙어 댕겨요. 기대다 할 때는 lean 뒤에 뭐가 붙죠? 전치사? lean against, lean on 하면 기대다고 lean over, lean forward 하면 앞쪽으로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bend over의 동의어 lean over입니다. 여자의 상태가 bending over인 건 맞아.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그 목적이 잘못됐어요. To tie her shoelaces. 뭐 하기 위해서? To tie her? To tie her shoelaces. shoelaces가 뭐예요? Shoelaces.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신발끈 묶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pass. A는 뒤에 목적이 잘못됐죠. 자, 그럼 넘어가서 boy. Some flowers are being planted in a garden. 이거는 동사구 강세 어디에 있어요? Some flowers are being planted. 여기서 땡땡 왜 are being planted 했는데 여러분 B가 답이 되려면 여자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지 꽃을 심고 있어야 돼요. 여자의 동작은 planting flowers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pass 넘어가죠. C. The woman is installing a fence around a house. 이거는 쉐도잉 해보세요. The woman is installing a fence around a house. 시작. A woman is installing a fence around the house. 그 뭐야? 집 주변에 installing a fence. 여러분 fence는 확인되죠? 그 뒤편으로 보시면은 울타리가 보입니다만 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 않죠? 오답의 기준 동사에 있어요. 그렇죠? 동작이 없으니까. 자, 그럼 D번. Some leaves have been piled in a wheelbarrow. 이거 뭐예요? Some leaves have been piled in a wheelbarrow. 채워서 읽어보세요. 시작. Some leaves have been piled in a
wheelbarrow. Piled in a wheelbarrow. 자, pile 하면 무엇을 쌓다라는 뜻으로 동의어에 뭐 있나요? 쌓다 할 때 stack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적으면 stack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럼 쌓여있는 상태를 묘사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쌓여있다고 했냐면 Piled in a wheelbarrow. in a wheelbarrow라고 했습니다. wheelbarrow는 사실 사진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사물이었거든요. 정원 사진에서 많이 나오는 사물, 외바퀴 수레를 의미하고요. 그 수레 안에 보면은 막 낙엽들 쌓여있죠. 그 상태를 묘사하는 David D가 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 자체만 놓고 보면 난이도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두드러지진 않으니까. 찾아가셔야 되잖아요. 넘어갑니다. 자, 7번 사진으로 갈게요. 7번 바로 가볼까요? A번. Some food is being cut with a knife. 너무 오답이다. 자, 그냥 해석만 해보죠, 여러분. 음식이 칼로 잘리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답이 되려면 여자가 cutting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작이 없죠? 그럼 pass. B. The woman is grasping the handle of a shopping cart. 요건 약간 매력적이긴 해. The woman is grasping the handle. 끊고 동사 뭐예요? Grasping the handle. grasp이 뭐예요? 잡다란 뜻이죠. grasp. 영국 호주식으로는 grasp 이렇게 아로 발음을 할 수도 있어요. A를. 여자가 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어휘는 holding이에요. 잡고 있는 모습. 핸들 잡고 있잖아. 왜 답이 안 돼요, 얘는? Of a shopping cart. 쇼핑 카트가 없죠.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B를 정답으로 바꿔봅시다. 여자가 잡고 있는 손잡이는 무엇의 손잡이다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손잡이나 단추 같은 거를 눌러서 안에 든 것을 이렇게 뽑아 쓰는 기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dispenser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food dispenser 하면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C로 넘어가서 The woman is filling up a bag. 여자 뭐 하고 있대요? The woman is filling up a bag. A woman is filling up a bag. fill up 하면 채우다, 가득 채우다. 그러니까 채우고 있는 모습 확인되잖아요. 정답은 C가 돼야 되겠죠. 자, D. Some containers have been arranged on a dining table. 자, 끊고 주어 자리 뭐 나왔어요? Some containers have been arranged. Some containers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D번이 답이 될 수 없는 On a 이유는 dining table. 사진에서 뭐가 확인이 안 돼요? 뭐가 없어서 오답이에요? 다이닝 테이블이 없어서 오답이에요. containers는 있어요. 자, 그럼 사진에 컨테이너를 찾아보세요. 뭐가 containers지? 너무 많아. 이런 거 다 컨테이너예요. 보이세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보통 컨테이너이라고 하면은 이것부터 떠올리실 텐데, 그죠? 이런 걸 묘사할 때도 쓰이긴 해요. 그치만 container이라는 단어를 들여다보면은 동사 뭐가 보이시나요? contain이란 동사의 파생 명사예요. contain이 무슨 뜻이에요? 뭔가를 포함시키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container이라는 단어는요. 화면 보시면 part 1에서는 뭔가를 담아둘 수 있는 영영사전 정의가 things that can contain something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아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상자, 보관함, 그릇, 용기, 텀블러도 다 여러분 음료 담고 있는 플라스틱 병들 있죠? 그런 것, 그 용기들 다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컨테이너 있기는 하다. 있기는 하죠? 그치만 다이닝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게 아니죠? 정답으로 바꿔볼까요? 난이도 상인데 Some containers have been arranged 뒤에 뭐라고 했으면 정답이냐면 on a shelf 또는 on a counter 해도 정답이에요. 사진 속에도 카운터 보여요. 이제 카운터는 여러분 상점의 그런 진열대나 판매대 같은 것도 카운터라고 묘사할 수 있거든요. 꼭 계산대뿐만이 아니라. 아시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 11번으로 가볼게요. 바로 들어보죠. 11번 A. Some bricks have been stacked in piles. 요거 쉐도잉 해볼 거예요. 바로. Some bricks have been stacked in piles. 시작. Some bricks have been stacked in piles. Some bricks have been stacked in piles. 발음 보시면 Stacked in piles. stacked 뒤에 ed가 앞에 k이라는 요 성대가 울리지 않는 자음 뒤에서 t로 발음이 되고 소리가 이렇게 맞물리면 stacked in piles Stacked in piles. 로 들리죠. 그럼 아까 pile이라는 단어는 동사로도 쓰였잖아요. 쌓다. 그죠? 명사일 때는 무더기, 더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stacked in piles 하면 bricks, 벽돌들이 더미로 쌓여 있다. 근데 여러분 사진에서 보이나요? 보이죠? 어디 보이냐면 저기 뒤에
뒤에 배경에 보시면은 벽돌들 쌓여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걸 정답으로 묘사하면은 난이도가 그래도 좀 상승하는 거예요. 두드러지진 않으니까. 자, 정답은 A였고요. B번. The man is reaching for a bottle in a cabinet. 동사 뭐예요? The man is reaching for a bottle in a cabinet. 동사 뭐예요? reaching for 하면 무슨 뜻이야? 무엇에 닿기 위해 손을 뻗다를 뜻하죠. 그죠? 근데 일단 사진에 bottle이 없어요. cabinet도 없잖아요. 이건 너무 쉽다. 약간 오답이 너무 약간 좀 저질이야.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출제자의 관점에서 난이도를 더 높여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넘어갑니다. C. The man is rolling up his sleeves. 남자 뭐 하고 있다? The man is rolling up his sleeves. rolling up his sleeves 하면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다. 인데 소매 걷어올리고 있는 동작 없습니다. 자, D번 갈게요. There is a folding chair propped against a stone wall. 일단은 사진에 뭐가 없나요? There is a folding chair folding chair. 체어가 없잖아요. 접이식 의자. 그죠? 그치만 뒤에 있는 단어 점검하세요. 어떤 상태의 folding chair? propped against a stone wall. 이거 뭐지? Propped against a stone wall. propped against. 여러분 실전에선 D가 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생소한 표현 있으면 다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Propped against a stone wall. 자, propped against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필기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죠. 여러분 그 prop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prop이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을 받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part 1에서는 수동태로 나올 텐데 be propped against 이렇게 기억하세요. be propped against라고 하면은 어디에 기대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뭐랑 동의어예요? 기대어 있다 할 때 lean against랑 유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련 이미지랑 예문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놨죠. A folding chair is propped against the stone wall. 이런 사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발음할 때 얘도 P는 성대가 울리지 않기 때문에 뒤에 ED가 T로 발음이 되면서 소리 붙으면 어떻게 propped against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죠. propped against. Propped against. 알겠죠? 어디에 기대어 있다. 그래서 be propped against.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늦게 오신 분들도 쌤한테 출석 퀴즈 뭐 다 보내주셔야 돼. 저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라고도 보내세요. 아시겠죠? 수업에 참여하시면 오늘은 제가 part 1 관련해서 어휘 자료 같은 거 넣어드릴 거거든요. 출석 위어드로 다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part 2 진도로 돌아가 볼게요. 수고하셨어요.